안녕하세요. 올로바다 NFL 김민준. 류재경입니다. 네, 이제 챔피언십 게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챔피언십 게임 두 경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참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 녹화할 때마다 좀 드는데 이제 슈퍼볼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음, 저희가 이번 주는 이제 챔피언십 리뷰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슈퍼볼 프리뷰, 그리고 그 다음 주 슈퍼볼 리뷰까지 일단은 음,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이 NFC 챔피언십 게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샌프란시스코 49ers 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31대 7,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브록 퍼디의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다소 좀 허무하게 끝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상 이슈는 뭐 어떤 선수라도 뭐 대처하기 어렵죠. 어떤 팀이라도. 그래서 음. 사실 이제 NFL 역대 최초로 이제 신인 쿼터백과 함께 슈퍼볼 진출을 꿈꿨던 나이너스와 브록 퍼디였는데 좀 허무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1쿼터부터 이제 좀 부상을 입으면서 이 브록 퍼디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이너스에서 이제 원래 브록 퍼디 선수의 입지를 생각을 해보면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그 서드 스트링 쿼터백까지 나가리가 되고 그 포스 스트링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 쿼터백 포지션에 부상이 많이 나오는 일도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악재가 나이너스에게 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에 한 팀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슈를 맡게 되는 팀은 아마 대부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정규 시즌에서 이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근데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너스가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왔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만큼 뭐 퍼디도 잘해줬고 이제 뭐 음. 코칭이나 뭐 나머지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 뭐 클래스 이런 것도 높았던 팀이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반증하는 뭐 증거가 아닌가 싶고 이제 그 부상 장면을 좀 살펴보면 이제 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 수비수 하산 레딕의 태클을 받으면서 이제 펌블 턴오버가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퍼디가 공을 던지는 그 오른쪽 팔꿈치 쪽에 좀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그날은 원활한 뭐 패싱 자체가 좀 되지를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마이크 더비인가요? 뭐 그런 이제 컨텐츠에는 너 혹시 왼손으로도 던질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퍼디를 어떻게든 좀 다시 필드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건 이제 현실적인 뭐 가정은 아니니까 퍼디도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시 존슨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 백업 쿼터백이 들어와서 잘 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록 퍼디가 들어왔을 때 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분이고 조시 존슨이 들어와서 사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조시 존슨이 들어와서 이렇다 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원사이드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이 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어려운 일이고, 음, 그게 경기 중에 일어난 이슈라면 더 대처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이 아닌 이렇게 강팀들이 만나는 그리고 또 큰 것이 걸려 있는 이런 플레이오프 게임에서는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음. 그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조시 존슨에게는 좀 굉장히 프레셔가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날 뭐 74야드, 뭐 펌블 턴오버 하나만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마저도 조시 존슨마저도 또 부상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브록 퍼디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다이렉트 스냅을 받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고, 뭐 브록 퍼디가 이제 필드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냥 러닝백에 공을 넘겨주는 역할만을 이제 수행하면서 뭔가 경기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카드 자체를 좀 써보지도 못하고 진 느낌이 들어서 음. 나이너스 구단, 뭐 팬들 좀 더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쿼터백을 잃어버린 라이너스가 경기 내내 레드존에도 한 번도 못 들어갔고 타이머 포지션도 보면 지금 22분 30초거든요. 거의 이제 2대 1의 수치인데 그러면서 이제 원사이드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음, 그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정규 시즌 기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글스와 나이너스가 타임오프 포지션이 1위, 2위였던 팀들로 이제 기록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뭐 수비도 강력하고 뭔가 이제 주도권을 바탕으로 뭐 러싱 공격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기회 자체를 좀 많이 주지 않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게 이제 두 팀인데 뭐 이런 이제 쿼터백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타임 오브 포지션이 이글스 쪽으로 확 기울었고 뭐 스코어도 뭐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 양 팀의 전력차도 전력차지만 역시나 이글스가 러싱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러싱으로 경기를 끌고 갔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타임 오브 포지션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그래서 사실 이글스 공격부터 보면 뭐 야드 기록으로만 봐선 뭐 그렇게 인상적인 선수는 사실 없어요. 음, 7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던 케니스 게이넬이 팀 내 1위였을 정도로 뭔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선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선수들이 좀 골고루 활약을 통해서 많은 점수를 얻어냈고, 나이너스의 메카프리가 이제 어떤 개인 능력을 통해서 수비를 다뚫는 어떤 무쌍보드를 통해서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 만들어냈다면, 음, 반대로 이글스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굉장히 조직적인 힘, 뭐 더블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뭔가 그런 어떤 스킴과 라인맨들의 능력을 통해서 좀 러닝백들이 이제 편안하게 좀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날 4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추가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이날 이제 이게 4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이글스였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정규 시즌이랑 플레이오프 합쳐서 현재 39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1962년 그린베이 패커스의 37개를 넘어선 NFL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NFL의 흐름 자체가 그 패스비 스킴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오히려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그 이글스의 풋볼이 잘 먹히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앞으로도 좀 다시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뭐 마홈스 같은 어떤 패싱 괴물들이 지금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패싱 관련 뭐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써지고 있는 시대인데 모처럼 좀 러싱 공격 관련한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뭐 신기록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앞서 이제 그 류정인 PD가 얘기해 줬었던 하산 레딕 선수의 활약이 이날 대단했습니다. 전반전에만 이제 결정적인 두 번의 펌블을 유도를 해내면서 또 수비에서 가장 좀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었는데 사실 이제 경기가 전반에 터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산 레딕의 공헌도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점수차가 벌어진 뒤에 이제 후반에 다소 좀 소프트한 운영을 하다 보면 하다가 뭐 점수가 좁혀지기도 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늘 NFL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글스는 끝까지 좀 뭐 최선의 플레이 뭔가 100%의 압박을 넣으면서 라이더스를 좀 숨통을 조여갔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이번 시즌 다소 좀 존재감이 미미하기는 했지만 이 디보 세뮤얼의 어떤 다양한 변칙 러싱 공격 이것도 또 나이너스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쿼터백 이슈가 생긴 상황에서는 또 나이너스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글스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뮤얼이 이날 6번의 러싱 시도를 했는데 마이너스 9야드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뭐 전진보다는 후퇴를 하고 말았던 디보 세뮤얼의 러싱이었는데 이런 어떤 마지막 변수까지도 차단을 해내면서 이글스가 좀 완승을 거뒀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 쿼터백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패스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글스의 그 프런트 세븐이 좀 그 러싱 디펜스에 좀 치중했던 결과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글스의 라인 그러니까
O라인과 D라인 모두 그 나이너스의 라인들을 압살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날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다소 이제 묻히기는 했는데 뭔가 이제 접전으로 흘러갔다면 굉장히 좀 파장이 컸을 만한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 이글스의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디본타 스미스의 포스다운 캐치 요 음, 장면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포스 앤 3였고 상대 진영 35야드 지점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면 뭐 긴 필드골 시도를 통해서 이제 선취점을 얻어내는 뭐 그런 트라이를 분명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감하게 이글스가 고우포렛을 시도를 했고 이 3야드를 넘어서 퍼스트다운 갱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허를 찌르는 굉장히 과감한 뒷볼을 던지면서 이게 디본타 스미스에게 공이 향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본타 스미스가 이거를 멋진 원핸드 점프 캐치로 연결을 하면서 뭐 이글스 이제 홈 팬들을 좀 열광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리플레이로 보면 일단 공을 잘 잡기는 했지만 이 착지 과정에서 공이 땅에 닿은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포지션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심판진도 몰랐고 이글스가 이제 굉장히 서둘러서 다음 공격을 시도를 하는 사이에 나이너스도 이거를 챌린지 신청을 뭔가 판단을 좀 주저하다가 이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캐치가 인정이 됐고 이게 이글스의 오프닝 드라이브 터치다운까지 결국에는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심판이 1차적으로 정확하게 봤거나 아니면 나이너스가 챌린지를 통해서 이거를 판정을 바꿔냈다면 또 뒤이은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뭐 하는 또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나이너스가 계속해서 이 챔피언십 게임 근처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슈퍼볼 진출에 실패를 하는 시즌이 됐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어떤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브로퍼디가 만약에 챔피언십 게임을 이기고 뭐 슈퍼볼에 진출이라도 했다면 슈퍼볼 우승이 아니더라도 어? 이 정도면 너 주전 쿼터백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예. 물론 이제 지금도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맞지만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랜스랑 퍼디를 좀 놓고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일단은 오프 시즌의 최대 과제로 이 주전 쿼터백 자리를 확정 짓는 것이라고 좀 적어왔는데 이제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지미 가로폴로는 이제 확실히 어딘가 다른 팀으로 떠나보낼 것으로 보여요. 뭐 그게 음, 이제 많은 대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브록 퍼디랑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트레이 랜스 이렇게 이제 두 선수가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다 그런 좀 구도로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네. 선수가 건전한 경쟁 구도를 통해서 뭐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뭐 계획이자 목표다. 뭐 이런 조금은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뭐 트레이 랜스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훈련에 복귀를 하고 100% 경기 감각을 찾을지에 대한 또 미지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 좀 쓰러졌던 그런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또 투자는 많이 되어 있고 브로퍼디는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이 선수의 뭐 어떤 포텐셜이라던가 구단이 이 선수에게 기대했던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았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너스 구단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프시즌에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이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벤갈스와 칩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3대 20. 예,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슈퍼볼 57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최근 그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석점 차로 승부가 갈렸고 그 세 경기에서 모두 벤갈스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근데
이날 역시도 이제 필드골 하나 차이로 이제 승부가 갈렸는데 이날은 칩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음, 칩스 뭐 선수들과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기분 좋은 복수가 아니었을까 싶고 사실 경기 전에 이제 버로우헤드라는 단어 때문에 좀 아, 시끌시끌하고 장외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칩스의 지금 홈구장의 이제 과거 명칭이 이제 에로우헤드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칩스와의 최근 맞대결, 특히 이 원정 경기에서 버로우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아마 벵갈스 선수였죠. 네, 여기는 버로우헤드다. 뭐 이렇게 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칩스 선수들의 좀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냈던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칩스 선수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복수를 꼭 해야겠다는 좀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상대팀 선수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그 원정 가가지고 상대팀 이제 음, 센터라인 쪽에 마스코트 밟으면서 막 춤추고 이랬던 것이 결국 상대팀을 도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인간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네, 그런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이 경기가 앞으로 NFL을 이끌어가야 될 젊은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와 조 버로우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대가 됐던 경기였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마홈스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뭐 326야드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던 마홈스였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하이앵클 스프레인 부상을 입은 여파가 이날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좀 족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마홈스 하면은 뭐 다양한 각도에서 뭐 나오는 이제 멋진 패싱, 그다음에 뭐 폭발적인 뭐 뒷볼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스크램블링 능력이 또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연장하거나 뭔가 패스길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직접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도 분명히 중요한 이제 요소예요. 근데 네. 이날은 자신의 발에 대한 활용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 이 정도의 뭐 패싱 기록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경기였다. 숫자 이상의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저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스크램블링 능력이 거의 봉쇄된 채 경기를 했음에도 이 정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준 거는 역시나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기억에 마지막 플레이를 제외하고 나면 스크램블링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스크램블링을 안 하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갖고 있는 100%의 화력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좀 느껴졌어요. 확실히 좀 음, 반감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충분한 그런 경기 운영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슈퍼볼이잖아요. 근데 이제 NFL 리그 스케줄의 특성상 2주간의 휴식이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자신의 어떤 발목 상태를 얼마나 회복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좀 키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 스킬 플레이어진에서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이날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다음 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될 텐데 이날 진짜 이게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선수가 멱살 잡고 캐리했던 경기였거든요. 이날 이제 스탯만 보면 116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뭐 평범하게 잘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날 진짜 어려운 패스들을 잘 잡아내면서 체인으로 옮기고 터치다운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 시점에 유일하게 100%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칩스 리시버임을 감안을 한다면 이 선수가 다음 경기 그러니까 슈퍼볼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칩스가 이제 타이렉 힐을 떠나보내고 뭐 어떤 대체 자원들을 영입할 것이냐 이게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한 화두였는데 음, 그게 뭐 결국에는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나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나 이런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칩스 팬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는 클래스의 선수들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좀 중요한 순간에 이 MVS가 자신의 어떤 진가를 좀 발휘를 하면서 칩스 팬들을 좀 안심을 시켜줬던 경기였다. 그리고 음. 슈퍼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크리스 존스가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색 두개에 3개의 태클 폴 로스, 쿼터백 히트 5개를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벵갈스의 오라인을 갈갈이 찢어놨는데 지난주 이제 그 디비전 라운드에서 벵갈스의 오라인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칩스 프런트 세븐을 상대로는 이 지난 경기가 아니라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또 크리스 존스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이날 경기에서 기록했던 색이 크리스 존스가 자신의 어떤 플레이오프 커리어에서 기록했던 첫 번째 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존스가 최근에 뭐 칩스에서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거의 매년 플레이오프를 뭐 2경기, 3경기씩 치렀고 항상 좀 팀의 수비에 이제 핵심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존스가 색을 하나도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하지 못했었네? 이게 저에게는 좀 뭐 생소하고 좀 놀라운 뭐 그런 기록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정말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팀의 승리에 일조했었던 크리스 존스였었고 물론 이제 그 공수 양면에서 아쉬운 점도 많았던 칩스였습니다. 좀 살펴보면 일단 그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첫 2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터치다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캐드리 스토니의 좀 다소 아쉬운 캐치로 터치다운이 되지 않았고 필드골로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드라이브 역시 이제 앤드류 와일리가 홀딩 반칙을 범하면서 이제 터치다운이 취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이브도 역시나 필드골로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 2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터치다운으로 만들었다면 뭐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다면 경기를 훨씬 더 편하게 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수비 쪽에서도 뭐 트렌트 맥더피가 인터셉션을 따낼 수 있었던 거를 또 아쉽게 이제 살리지를 못했고 뭐 전반 막판에도 그 DPI 반칙으로 또 인터셉션이 취소가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경기가 좀 뭐 비벼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과정상에서는 좀 아쉬움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었습니다. 음. 물론 이제 경기를 이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 언급 없이 지나가지만 결과가 만약에 바뀌었더라면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분명하게 아쉬운 포인트는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또 한 번의 슈퍼볼 진출을 만들어낸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지금 최근 4년 동안 3번의 슈퍼볼 진출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다이너스티라고 얘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슈퍼볼에서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겠죠. 뭐 아직 칩스의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시즌 결산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앞서 언급했던 그 타이릭 힐의 부재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슈퍼볼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증명했다는 거. 음, 이게 뭔가 마홈스나 칩스 팬들에게는 가장 좀 현재까지는 시즌을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가장 뿌듯하게 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이게 패트릭 마홈스가 타이릭 힐의 도움을 받았던 것인지 타이릭 힐이 패트릭 마홈스 바를 받았던 것인지 이게 좀 드러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좋은 선수였고 이 좋은 선수끼리 만나서 시너지를 내다 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다.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어 보니까 서로가 더 대단한 선수라는 걸 알게 되는 네, 뭔가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벵갈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벵갈스는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막판까지 승부가 대등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 역시나 이거는 이 조보로 선수의 탤런트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사실 뭐 기록으로만 보면 뭐 인터셉션도 2개나 있었고 뭐 패스 성공률 자체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경기 운영상에서 보면 보로가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경기를 좀 끌고 가는 리더십을 좀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보여줬던 경기 운영은 분명 스텝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특히 이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라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리듬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아쉬웠던 플레이는 역시나 마지막에 나왔던 이 조세 보사이의 unnecessary roughness 반칙이 될 텐데 이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제 연장으로 흘렀고 연장으로 갔더라면 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그 플레이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반칙인데 이게 너무 클러치한 상황에 나왔던 것이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이제 마홈스가 공을 이제 들고 달리다가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빠지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홈스가 더 전진을 하려는 의사가 사실 분명히 보이지를 않았던 상황인데 오사이가 이거를 좀 뭐 과도한 의욕이었던지 음, 아니면 좀 뭐 상대 쿼터백이 좀 프레셔를 가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사이드라인으로 나간 마운스를 이제 강하게 밀쳐내면서 이게 15야드 페널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페널티가 아니었다면 칩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멈춰서 필드골을 시도해야 되는 뭔가 그런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은 공격의 기회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페널티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연장으로 가는 게 뭐 정배였죠. 네, 그리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번 시즌부터 그 NFL 플레이오프에 한해서 그 연장전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코인 토스로 선공을 얻은 팀이 터치다운으로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는 거에 대한 뭐 오랜 기간 동안 좀 비판이 있었고 NFL에서 이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연장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규정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릴 기회도 좀 없었던 것 같고 음, 뭐 팬들이나 뭐 사무국 차원에서도 이게 어떤 뭐 흐름으로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좀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내심 슈퍼볼에서 한번 그 룰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음, 만약에 그게 좀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는 뭐 정규 시즌부터 도입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사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날 심판의 콜이 전반적으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에게 좀 유리한 콜이 많았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텐셔널 그라운딩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벵갈스와 칩스 모두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페널티는 벵갈스만 받았거든요. 이게 저는 칩스가 안 받은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래비스 켈시가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그조 버로가 던진 패스 역시도 이 앞에 패스가 짧긴 했어도 사마즈 피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텐셔널 그라운딩을 부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 패스의 짧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비슷했고 실제로 그 중계를 할 때도 토니 로모가 이거는 인텐셔널 그라운딩은 좀 아닌 것 같다. 사마즈 피라인 보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룰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터프한 콜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좀 그 칩스에게는 유리한 그런 판정들이 나왔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조정한다고 서다운에서 음, 공격 한번 더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뭐 어쨌든 성공했어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 뭐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 운영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 시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휘슬 불어서 이제 플레이를 중단시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돌리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앞서 이제 오사이의 페널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불리는 게 맞죠. 당연히 불리는 게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칩스한테도 유사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엔드존 코앞에서 프랭크 클락이 레이티스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간 선수한테. 근데 여기서는 또 그 반칙이 안 불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1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거의 시작하게 되는 그것도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이 되면서
그런 반칙이었는데 그랬더라면 또 그게 터치다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페널티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거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내 팬들도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몇 년 보다 보니까 하도 그지 같은 판정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 하면서 좀 지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되지 않는 모습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음. 뭐 다소 좀 원칙적인 이야기겠지만 결국에는 일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뭐 공격 선수와 이 쿼터백이 던진 패스가 얼마나 거리가 있었냐, 얼마나 의도가 있었냐 이런 걸로 이제 인텐셔널 그런 이제 뭐 판정을 한다고 치면 뭐 그게 뭐 룰북에 뭐 5야드 이상이면 이거는 뭐 페널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처럼 좀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60분 내내 좀 판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김민준 아나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특히 그 이제 시간 문제로 어떻게 보면 뭐 다시 플레이를 돌렸던 그 장면도 결과적으로 그게 칩스에게 좀 불리하게 플레이가 끝난 뒤에 판정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음, 좀 보는 사람이나 벵갈스 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억울할 만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좀 뭐랄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좀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좀 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지속적인 교육이나 뭐 또 개선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벵거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을 경기였습니다만 어, 칩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를 했던 팀들이 또 슈퍼볼에서 만나게 됐어요. 정규 시즌 내내 가장 꾸준했던 두 팀이 결국에는 마지막 무대에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슈퍼볼 프리뷰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